다발성 경화증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주로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신경계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이 수초, 즉 신경을 보호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외피를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신경의 전달이 방해받아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발성 경화증을 단순히 면역체계가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 이상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그 비율은 남성보다 약 2배가량 더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발성 경화증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 다발성 경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입니다. 유전적 요인. 다발성 경화증은 가족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발성 경화증은 환자의 직계 가족에게서 발생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발성 경화증은 단일 유전자로 설명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며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HLA 유전자군은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어 이 유전자군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환경적 요인. 다발성 경화증은 환경적 요인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햇볕에 노출되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비타민 D가 면역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도 다발성 경화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앱스틴바 바이러스는 다발성 경화증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면역 반응.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지만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경우 면역 체계가 중추신경계를 공격하여 수초를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전달 속도가 늦어지거나 차단되어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 다발성 경화증은 각 환자마다 증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증상은 질환의 진행 상태, 손상된 신경의 위치,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한 증상들을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피로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 다른 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피로감을 느끼며 이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계 이상이 몸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 다발성 경화증은 근육 약화와 운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와 팔의 약화가 흔히 발생하며 이는 걷거나 물건을 드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마비나 불완전한 움직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다발성 경화증은 시신경에 영향을 미쳐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흔히 흐릿한 시야, 이중시야, 시각이 흐려지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눈의 통증이나 눈의 움직임에 따른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각 이상. 다발성 경화증은 감각신경에 영향을 미쳐 저림,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이나 발, 팔꿈치, 무릎 등에서 감각이 사라지거나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뇨 및 배변 문제. 많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배뇨 장애를 겪습니다. 이는 배뇨를 자주 해야 하거나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변 문제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정신적 증상. 다발성 경화증은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울증, 불안,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는 환자에게 큰 정서적 부담을 주며 치료와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통증.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 만성적인 통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근육통이나 신경통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만성화되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수록 질환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 검사. MRI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와 척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RI에서는 수초 손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발성 경화증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척수액 검사. 척수액 검사는 다발성 경화증 확진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검사입니다. 척수액에서 올리고클로날 밴드라는 물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서 주로 발견됩니다. 신경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는 다발성 경화성을 진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반사신경, 운동 능력, 감각 등을 평가하여 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다발성 경화증의 초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 방법. 다발성 경화증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러나 치료 방법을 통해 증상 완화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심리적 치료로 나눠집니다. 약물 치료. 면역 조절제는 다발성 경화증의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인터페론, 베타, 글라티라마르 아세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면역 체계의 활동을 억제하여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을 예방하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무스타진이나 오크렐리주맙 등이 있습니다. 증상 완화제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이완제나 통증 완화제가 사용됩니다. 물리치료.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 운동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는 근력 유지와 운동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균형 훈련,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 관절 가동 범위 증진 등 다양한 물리 치료 기법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치료.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과 싸우는 과정에서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오늘은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아직 완치되지 않는 질환이지만 치료법과 관리법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자들은 자기 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많지만 과학의 발전과 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다면 다른 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